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깊숙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또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진단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종목 진단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또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2부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오차오님 잘 오셨고요. 블루스톤 김님 또 2부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SCHD 러브님께서도 또 매수 문의 함께 올려주고 계시고요. 반올림 100%님 오셨군요. 이제 운전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한혜경 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붕어빵 계란빵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WTN님께서도 동방박사님 나오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분은 우리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장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장이 아주 의미가 큰 장이었습니다. 의미가 커요? 오늘 장의 시그널을 읽으면 네. 어디에서 돈을 벌지 거의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팔고 있는 자금들이 거의 해지성 자금이나 단기성 자금들이 거의 일단락 됐고 2월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그게 어떤 쪽으로 사고 외국인들하고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거든요. 그리고 거래소가 좀 셌고,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 달부터 기점을 해서, 코스닥은 약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가 훨씬 더 강세로 돌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시크리컬 업종들, 경기 민감 관련 업종들도, 네네. 관심을 가지면 이제 바닥에서 턴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봤다. 그래서, 관련 좀 내용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 오늘장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거든요. 네.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의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이 좀 다시 돌아왔어요. 네, 외국인이 오늘 4,802억 고스피를 샀는데 기존에 한 1조 정도 내외를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서 한 1월 달 산 금액이 6, 7조 정도, 6조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미국계 자금이고 나머지는 룩셈부르크라든지 영국 이런 자금들인데 2월 달에 외국인들 나온 자금들이 어떤 단기성이나 해지성 자금들이 나와서 그게 지난달까지 입단락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왔던 자금들부터는 오늘 들어온 자금은 또 성향을 보니까 급하게 판 것을 다시 사는 쪽 이렇게 매매성 자금들이죠,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오늘 뭐 철강이라든지 그동안 기관들 외국인들 올렸던 걸 그냥 또 팔갔다 다시 또 사고 그런 성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은 전체적인 이제 우려 그동안 이제 금리도 좀 긴축도라든지 중국에 대한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우리 수출의 우려도 어느 정도가 완화되면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좀 다시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산 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순매수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많이 팔았는데요. 그러면 코스닥이 그동안 2월엔 좀 강세했는데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당분간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큰 손들은 팔 거로 보입니다. 3월에는. 그러면 큰 손들은 다시 코스피 위주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1월 달이 좀 그랬거든요. 1월 달에 강세장에서 코스피 위주로 강력히 사면서 코스닥 안 사다가 1월 하순부터 이제 코스닥이 좀 좋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1월 장세가 반복되는데요. 근데 지수는 아직까지 크게 가는 것보다는 돌다리 두루미 가듯이 조심스럽게 이제 바닥을 확실히 다지는 그런 형국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샀던 투신이라든지 3호가 많이 산 거죠. 3호가 많이 샀다는 것은 사모펀드 쪽에서 그러면 어떤 뭐 한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3호 쪽에 사는 것은 기존에 팔았던 재매수하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단기성 성향들이 외국계 해지성 자금들, 우리나라도 해지성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이유가 바로 중국의 어떤 경기 모멘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많이 한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새로운 또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어요? 네, 외국인들은 1월 달에 계속 샀던 종목들이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2차 전지 쪽이 지금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두 종목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한 800억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삼성전자거든요. 바로 작년 10월 달 정도의 장이 10월, 9월 하순에 급락하고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장이 강세했거든요. 반등장에. 거기서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IT하고 같이 그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시장에 9월 달이 지수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바닥 이후에 바로 지수의 바닥 이후에 강력히 사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우리나라를 사게 되면 먼저 외국인들 삼성전자 사거든요. 네. 오늘 또 보면 삼성전자를 1,557억이나 샀기 때문에 4천억 중에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늘 세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강력히 사주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사줬다는 것은 작년 10월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경기의 바닥에 대한 경기 우려가 완화가 되는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LG와 SDI 이런 쪽으로 뭐 미국 경기에 대한 좋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좋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좀 더 성향이 장기적보다 단기적이기 때문에 SK는 많이 빠진 낙폭 가격 메리트가 큰 거라고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이런 쪽을 샀습니다. 이 중국을 보고 산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있고 이런 쪽에 위주로 샀고요. 외국인들은 좀 더 길게 보면서 구조적으로 좋은 것들을 샀습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워낙에 또 성일 하이텍이 좀 핫하기는 했는데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왔죠. 네, 외국인들 요즘 코스닥의 외국인들 매매 성향이 지금 오늘 성일 하이텍 산 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렇습니다. 한복에 627억이나 샀죠. 그러면 성일 하이텍하고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외국인들 어떤 성향에 이제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좋은데 뭐 이제 공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매도를 쳐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매수로 유도한 어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성일 하이텍을 강력히 잡으면서 고점을 그냥 한 방에 강력히 뚫어버렸거든. 그게 그러게 되면 기존에 매도 쳐놓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이게 고성장주기 때문에 한번 가격에 상관없이 비싸다고 매도를 쳐놓으면 성장은 하는데 네. 또 구조적으로 또 성장하고 업황도 계속 성장하는데 거기에서 테마까지 나와서 아니면 뭐 뉴스 플레이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호재가 나와서 확 뛰면 대다수 매도를 좀 쳐놓고 내려갈 거라 생각. 가격만 봤을 때 그럴 때는 큰 이제 성장 업종, 특히 뭐 폐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관련된 이렇게 이 고성장하면서 꾸준히 구조적 성장 기업들을 공매도나 매도 쳐놨을 때 한번 뛸 때는 그 쇼커버링이라든지 일어날 때는 그냥 기본 가격에서 거의 한 두세 배가 뛰거든요. 테슬라가 과거에 그랬죠. 400달러 주로 300달러 뛰다가 176달러 2019년에 갔다 그 다음에 300달러에서는 그 이상 돌파할 때는 한 배 서클로 일어나지 않고 600달러, 700달러 가서 바로 1800달러에 바로 갔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셀트론도 10만에서 30만 바로 가고 그것처럼 고성장 주식은 실적이 나오는 고성장 절대로 공매도라든지 매도 포지션 구축에 갔을 땐 큰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급 외국인들이 강력히 지른 최근들은 몇 개 종목들 보면 어떤 그런 해지성 장뿐만 이런 것들이 같이 올려서 어떤 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성일 하이텍도 그렇고 그럼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승인할 때도 기존 대비 기본 100% 바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들은 따라갈 수는 없고요. 또한 이제 기존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에코프로도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주식들이 거의 다 외국인들한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가격이 그래 넘어갔고, 삼성 SDI도 넘어갔고요. 이제 이 에코프로도 뭐 LNF도 넘어갔고, 이제 성이라도 이런 쪽이 다 보면 결국은 좋은 주식이 다 뺏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즘 시장을 보면서 이제 너무 가격만 보지 말고 좀 크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오늘은 코스닥은 게임주는 억제성이 있어 좀 빠지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좀 길게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종목에 접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채팅창에서 요새 외국인들은 투자할 때 몰빵을 하는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는데 뭐 그래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조금 더 코스피, 코스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네, 2,400이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라고 부르죠. 2,400 무너졌다가 2,500 근처 갔다 또다시 2,400 오고 늘 지금까지 이런 장입니다. 아직은 3월달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등장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같이 순매수했죠.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 전환한 게 좀 의미가 있다. 특히 오늘 샀던 단기성 자금, 해지성 자금이더라도 어떤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매물화될 물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오늘 시장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2,427인데 다시 2,500은 지금 뚫을 수는 없고, 이제 FOMC가 마지막 주 3월 있을 때 빼고 그 전까지는 등락을 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된 전체적인 모멘텀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의 모멘텀을 보고 3월 달은 좀 매매하든지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2,500을 강하게 뚫어주기는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FOMC까지는 조금 등락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이슈에 지금은 집중하자라는 꿀팁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업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강했을까요? 네, 화학, 철강, 2차 전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2차 전지 늘 좀 강했고요. 제가 목요일 출연했는데 목요일마다 2차 전지 주로 강합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출연했는데 정말 그때 강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문가인지 아는 모양이고 시장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화학은 이제 OCI 배터리. 같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강이 이제 포스코 그동안 이제 잘 가다가 조정을 받아서 한 방에 또 반전을 해주고요. LG 에너솔루션은 워낙 구조적으로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팔다가 사주면 바로 올라오고 수량이 거의 유통 물량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 외국인 물량은 워낙 적기 때문에 대주주가 81%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원래 유통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것을 한 7, 8%까지 사면 싹쓸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엔솔은 그냥 등락 개별주처럼 요즘 LG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워낙 강력히 사놨기 때문에 유통 물량 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별주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소형주, 중소형주 테마를 쫓아가면 여러 종목을 적은 돈으로 5종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SDI가 급락했을 때 그냥 왕창 사놓고 있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쉽게. 그래서 개별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하기도 좋은 주식들, 이런 주식이 아닌가 보고요. 화학 쪽은 화학이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수혜가 가장 크죠.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기가 확실히 경기가 살아남은 우리 수혜가 일단 화학이고요. 그다음 반도체는 좀 아직은 2월 달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더 있어야 되지만 화학이 먼저 빠르다. 특히 3월 달 정도 지금 현재 시점이 경기를 보고 화학주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주로 3월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정도 이럴 때는 2021년도 이제 지수가 고점에서 그럼 그때부터는 경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안 빠지더라도 1년 뒤에는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21년도 3월부터는 화학주를 팔아야 되거든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또 3월이 2017년도도 그렇고요. 경기가 나중에 좋아진다면 좋아지는 먼저 미리 주가는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놓으면 경기가 좋아지면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내년 정도 올해는 미국 경기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미국 경기가 2024-25년도는 미국 경기가 제조 강국으로 제조업이 부활해서 제2의 제조 부활 시대가 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내년하고 2024-25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상태에서 그 전에 이제 중국만 올해 좋아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부터 중국의 모멘텀으로 경기 민감주, 시크릿할 업종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그 이후에 그러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수혜를 또 올해 하반기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대다수 투자자들은 비관에 빠져서 비관주의에 빠져서 미래가 좋아질 것을 미리 현재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선취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가격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화학주들은 대다수 바닥권입니다.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부터 대다수 화학주, 오시아이도 그렇지만 대다수 주식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중국의 경기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하면 우리도 이제 좋아질 걸 보이고 특히 제가 3월 전망을 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4월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흑자 전환이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뭐 7.7% 마이너스 돼 있는데요. 2월은 3월은 어느 정도까지 둔화가 많이 축소가 되고 둔화폭이 그다음 4월부터는 무역 수지까지 전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플러스로 돌았을 건 2분기에 돌아서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동행을 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3월이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볼게 오늘 시그널을 보고 3월은 오히려 눌림목 줄 땐 사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10년물이 4% 이상 안착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잠깐 빠지더라도 오히려 빠질 때 이런 쪽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3월에는 화학과 철강주들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2차 전지는 오늘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워낙에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시총 1, 2위 자리를 모두 2차 전지 종목들이 차지를 하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채팅창에서 2차 전지 종목의 이 강세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종목 진단 이어갈 테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약했던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어느 업종이 약세를 보였을까요? 현재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은행주, 증권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대표적인 네이버가 이제 약했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지주, 은행주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금리가 4%대로 한번 돌파하고 4%대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술주들이 일단은 부정적 영향을 받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인터넷주가 먼저 영향을 받는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정책적으로 워낙 제약이 심해서 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금도 못 올리게 되면 오히려 악재인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오히려 모멘텀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은행주도 좋은데 금리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보면 금리는 좀 빠질 거 보이는데 그래서 은행주에는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은행주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학주나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은행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작년부터 은행주는 건드리지 말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이 바뀐 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네이버, 카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인식을 이제 선입견이 있으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이런 쪽 약세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오히려 내일은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네이버, 카카오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다가 다시 좀 꺾이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좀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자, 그럼 특징주 꼽아보겠습니다. 네, OCI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부터 좋은 소식 들려왔고, OCI가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앞서서도, 오늘 간만에 OCI 올라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거든요. OCI가 그동안 이제 가려고 그러다 지난번에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V자 미끄러졌다 V자로 올라왔거든 오늘. 이게 바로 개미핥기식 패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상승하면 확실히 개미할 패턴이니까 추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경기 모멘텀한 수혜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오시아이는 중국하고 폴리실콘에 관련된 여러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조금 지난번분기도 안 좋더라도 구조적으로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일시적으로 그럴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시아이가 경영 계획 27년까지 정설이나 말레이시아부터 해서 미국부터 정설 보면 매출이 한 2배 정도 목표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보다도 이제 미국의 어떤 수혜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친환경으로 정책적으로 가서 지금 과거에 유럽에서 이제 또 독일도 자동차 강국인데 친환경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강력히 가서 제2의 경기를 살리겠다 해서 그런 목표인데 오히려 지금 유럽보다 더 강하게 지금 바이든 정부,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미국에서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정책을 쓰기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책을 쓰면서 이제 중국이 과거에 자국의 배터리 산만 이제 했듯이 그래서 전기차를 확실히 키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친환경이나 전기차뿐 친환경 반도체 좀 더 기술을 강력히 통제해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위주로 가기 때문에 중국보다 미국이 큰 소비가 더 큰 시장을 더 강력한 경제 대국이면서 GDP 강력한 1등 국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그냥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들은 길게 앞으로 2, 3년 동안은 최소한 강력히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기업들은 함부로 수익 났을 때 파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목표를 좀 높여서 잡아서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OCI도 미국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좀 약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약세 전환인데 약세라기보다도 전부 다 볼 게 거의 없습니다. 2차 전지도 양극재는 그런데 지금 오늘로 간 폐배터리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성일 하이테크 비롯해서 몇 개 관련된 또 2차 전지 소재 쪽도 전고체 이런 쪽이고요. 나머지 양극재도 조정에 들어가듯이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바이오 몇 개, 3,000단세 빼고 나머지 다 약세고요. 게임 그냥 내려갔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업종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기력이 세진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약세 전환이 잠깐 올라가도록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800포인트 안착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3월 달에는 계속 약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월 정도까지도 그렇고요.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1월, 5월 중순까지는 코스닥은 이제 신규 따라간다든지 매매 특별한 종목 빼고는 될 수 있으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바이오주들이 다 대다수 약한데 그래도 이 삼천당 제약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강력히 좀 크고 있는데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서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삼천당 알리아라가 있는데 여기 임상 3상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이제 바이오 시장 유럽 지금 현재 유럽 편권도 있고 해서 미국도 해서 유럽과 미국의 고성장, 바이오 고성장인데 이쪽이 바로 수혜를 직접적으로 삼천전자가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설 증설하는 쪽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실적까지 계속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세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 중에서 내용, 실적이 나오는 종목 중에 삼천전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3월을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2월과는 또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달라진 분위기를 내가 또 어떻게 흐름을 잘 타야 되는지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구체적인 상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장 분석, 요 미니 강의를 또 집중해서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특히나 오늘은 매수 문의도 좀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 매수하고 싶으신 이유도 같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당첨의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과 평화님, 동방박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도 2부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혜령님 반갑습니다. 파이파이님과 또 태백 주목나무 님께서도 출석 외쳐주셨고요. 로또님 오셨네요.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저희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살펴볼 거고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매수가는 2,430원, 비중은 15% 담으셨고요. 목표가 3,000원까지 끌고 가볼까 생각 중인데 제 판단이 맞는 건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려시멘트 오늘은 2,5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목표가 3,000원 어떻게 보세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멘트 살 때가 아니죠. 시멘트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 전에. 시멘트가 지금 당연히 적자 났죠. 2022년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113억. 왜 적자가 났을까요? 시멘트 만들려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가액 그만큼 높이면 되는데 이제 시멘트 유연탄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 적자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가다가 다시 반전 중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는 물가도 잘 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뭐 하반기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멘트가 잘 팔리려면 건물을 많이 짓든지 도로를 많이 깔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멘트를 내가 사고 있어요. 자, 그러면 투자가 맞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보시면 2021년도 6월이 그 전에 2018년도 보면 늘 테마처럼 보시면 주식이란 게 그 특이성, 종목마다 특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성격이 안 변하듯이 그 회사의 주식도 잘 안 변화해 주가라는 것은 정말 구조적으로 좋아지면 크게 변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늘 비슷해요. 이걸 바로 특이성이라 그러거든요. 특이성이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른 나 말고 다른 투자자도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 고려시멘트는 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비슷한 거예요. 올라가면 빠지잖아요. 한두 달만 오르면 빠져요. 한두 달 빠르고, 한두 달 빠르죠. 두 달 빠르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놓으면 3,000원, 많이 빠졌으니까 3,000원. 이것은,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원자재가 내려가서 이제 시멘트 가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진이 좋아진다든지 그럼 지금 원자재 가격이 잘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도 침체가 온다 그러고 미분양도 쌓이고 있고 그러면 레미콘을 수요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 가격이 얼마일까 보면 늘 물론 이제 2,000원대 초반 오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래도 3,000원이죠. 물론 50%는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막연하게 내가 어떤 좋아질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주가란 것은 뭐 적자 났다 또 흑자로 전환되면 또 반전해서 여기까지 뭐 기본적으로 3,000원 내외는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내가 갖고 갈지 아니면 나는 확실한 나의 의지, 나의 생각대로 미래가 이렇게 좋아진 기업을 나에 사놓는 거랑 천지 차이죠. 이것은 테마를 볼 때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의 의지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돈을 벌어도 이런 것은 그냥 여행으로 버는 건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철강 좋아지고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한 2,8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2,800 여기서 10% 정도 되니 그때 되면 좀 팔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15%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은 아니니까 손절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최근에 저가를 붕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2,500원 종가로 이틀 붕괴되면 파시고 전량 매도하시고 아니면 목표가는 2,65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려시멘트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드렸고요. 일단 손절 라인 2,500원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고려시멘트 매도 나오니까 채팅창에서 그럼 조선시멘트를 매수해라 라는 댓글이 있어서 진짜로 조선시멘트라는 종목이 있나 순간 찾아봤다니까요. 자, 고려시멘트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우리가 매도할 때는 또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늦기 전에 그 타이밍 같이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이 종목이 앞으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유튜브 들어오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원준입니다. 고혜령님의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22,000원에 비중 20% 담으셨습니다. 원준은 오늘 23,650원에 거래를 마쳤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등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6%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23,65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 자, 원준의 앞으로 전망을 체크해 볼까요? 네, 이 원주는 포스코 케미칼이 이래서 2차전지 관련된 양극 음극재 공장을 만들면 그 공장 만든 데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장을 많이 지으면 공장 뭐 자동화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 제공하면 돈이 많이 벌리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회사는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 실적이 이익은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냈죠. 매출이 는 걸 봐야 됩니다. 매출이 130%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작년 대비 매출 17% 늘고, 그 다음 2024년 44% 늘죠.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관련된 장비뿐만 들어가는 게 강력했고, 지금 시설 증설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익까지, 규모의 경제처럼 많이 이제 600억, 1000억 이하의 매출을 하다가 이제는 1500억, 이제 1년에 2000억대 이렇게 매출이 늘어가기 때문에 장비의 매출이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년 실적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400억 정도 여금이익 나오면 10배만 가더라도 4천억이거든요. 그럼 장비는 물론, 지금 현재 고성장 쪽에 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한 17배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최소한 15배는 보더라도 한 6천억 정도 아니면 올해 기준을 하더라도 지금 한 4천억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은 요 보시면 여기가 박스권이죠. 그럼 주가가 33,000에서 4만 원대까지 그래서 22년도 7월부터 쭉 빠졌잖아요. 같이 2차전지 빠질 때. 그럼 다시 이건 회복을 합니다. 미리 주가라는 것은 성장성을 미리 주식이 여기서 반영이 된 거죠.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 그 이후에 빠지는데 실적은 아직 천천히 실적이라는 건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미리 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고 전체 시장 같이 빠져요. 그죠? 근데 실적이 결국은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또 주가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사상 최대 실적을 돌파하면 당연히 22년 7월 11일 51,600원 돌파하게 됩니다. 그럼 이 종목은 23,650원을 갖고 있으면 51,600원 시세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당장이 51,000원 간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내년 실적까지 예상한 대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올해 있다 실적 좋아지고 내년도 좋아지고 그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들고 있다가 나는 이 종목을 지금 15% 샀어. 아마 20% 샀네. 20% 샀어요. 그럼 이것은 팔아먹지 말고 미래가 보장돼 51,600원 돌파한다는 게 보장돼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1년, 2년 뒤에라도. 그러면 지금 2만 원대니까 100%가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3년에 100%만 내도 100% 3번 내면 10배인데요? 그러면 10년이면 내 돈 10배가 되죠. 3천이 3호. 근데 실제로 10년 돼도 10배를 못 벌거든요. 대다수 투자자들은. 그럼 이런 것은 팔아먹지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20%. 지금은 저는 목표가 일단은 기본적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37,000원 일단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보유하시고 홀딩 하시기, 장기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 절대 팔지 말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더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7,000원까지 목표가 전해드렸네요. 계속해서 수익을 충분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멘트를 참고 있었는데, 자, 원준 하면 김원준 드립을 참을 수 없다. 저도 항상 그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또 저를 자극하네요. 왜 그러십니까? 자, 이런 드립은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남겨주세요. 도대체 내일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라는 댓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떤 종목이 좀 땡기시나요? 사고 싶으신 종목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남겨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조금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덕자님께서 더구전자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9,2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더구전자는 너무나도 최근에 흐름이 진짜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요. 신고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너무 좋은데 앞으로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 네, 바로 이 초소형 카메라 프레임 이렇게 하고 있고 브레스가 그다음에 전장사부 이제 공장 김천에서도 정설대가 하반기도 실적 나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실적이 나오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영업이익이 195, 한 275% 작년이죠. 이렇게 늘었죠. 올해도 이제 공장의 정설대 실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751억이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주식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면서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나오면 그다음부터 여기를 지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지선부터 알려드리고 목표가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지선은 10,0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10,000원은 짧게 보고 10,000원 정도를 분기하면 이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6,000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000원까지는 지금 이제 다 돌파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네. 과거를 돌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면 저가 대비해서 가니까 15,000원 정도대에서 16,000원이니까 15,000원 5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까지 한번 들고 가볼 필요가 있다. 지지선만 지키시고 15,5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해 주셨네요. 일단 우리가 지지선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 깨지면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 보시고요. 15,500원 최종 목표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오브 와일드님 오셨군요. 동방의 왕자, 배터리의 아버지라고 동방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여러분들 종목도 계속 남겨주고 계시네요. 싱크존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윤창성님 종목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빠르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반올림 100%님의 종목인데요. 매수 문의를 정말 여러 개 남겨주셨는데 그중에서 성창오토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종가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은 7,54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 최근에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종목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까요? 저는 성창오토텍 자동차 필터 이런 거 하거든요. 네. 쳐다보지 마시라. 지금 이런 투자를 생각하는 게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예요. 남들은 시대 흐름만 거 다 가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산업에 가서 하는 거죠.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영을 못 하는데 행락철에 나도 물놀이 하고 싶어 가서 안 하고 물놀이 안 하면 되잖아요. 가도. 근데 사람이 유혹을 느껴서 거기서 물놀이를 한번 빠져죽을 확률이 있는 거죠. 바로 잘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장을 못하는 그 산업에 가서 내가 잠깐 먹고 나오겠지.
그러다가 주가가 확 뛰면 가격이 뛰면 난 거기에 현혹돼서 그냥 사게 되거든요. 이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구조적으로 하는 걸 하지 그러지 않고는 성창 오토텍이다 그러면 필터 이쪽 자동차 부품 간 필터는 아직까지 미국도 오히려 자동차가 잘 팔리다가 지금은 좀 정체된 거예요. 금리도 올라갔고 자동차 살 때는 자동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파이낸싱 하잖아요. 뭐 할부나 리스나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자가 비싸지니까 예약을 했던 것도 취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금리 시대에 오히려 고금리가 되면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럼 이것은 바닥권이니까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안 좋을 때는 안 가는 거죠. 보시면 2019년도 여기 가고 나서 15,000대 보고 있어. 지금까지 여기 있잖아요. 이런 주식을 굳이 할 필요 없지. 난 잘 모르면 그냥 장비를 한다. 아까 전에 원중 같은 거 빠지면 이런 거 사면 지금 51,600원 돌파한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100% 먹겠네요. 즉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막 뛰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뛰고. 그런데 이거 성창오토텍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가격만 볼 필요 없어요. 전혀 자동차 부품주, 핸드폰 부품주 이쪽은 아예 가서 뭐 조선 부품주,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쪽은 아예 관심을 배제시켜야 되고 아무리 올라가도 관심 아예 안 가진다 생각을 해야만 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매수 금지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성창오토텍 매수 반대 의견 드렸고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종목을 선택하자라는 조언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랄랄라님의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CS윈드입니다. 매수가 66,800원이고요. 비중 20% 담으셨네요.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 CS윈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69,9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다만 7만 원을 뚫어주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좀 꺾여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CS윈드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제 폭력주죠. 이제 영국에도 수출 말고 폭력에 대하면 좋은 주식인데,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미국하고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있으면, 3월 달부터는, 지금부터는 유럽이 안 갈 거다. 그러면 유럽에 지금, 금리가, 물가가 워낙 갑자기 10년만 최고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물가가 뛰면서 금리를 기준금리 계속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신산업,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이런 쪽에는 뭐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경우에. 그러면 일시적으로 뛰는 거지 구조적으로는 물론 이제 해상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금 모멘텀 자체는 유럽이 오히려 안 좋은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 관련된 종목들은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등하고 있지만 저는 수익 중이지만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인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요. 전량 매도는 72,000원에 가면 전량 매도를 드리고 내일부터 절반씩 팔아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S윈드 비중 축소 의견 드렸고요. 최종 목표가 72,000원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RLA426CJF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 매수가도 좀 높으시고 비중도 많으시더라고요. 매수가는 87,000원이고 비중을 50%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본전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거든요.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고 이 종목 5만 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급등의 반등이 나오면서 6만 원에서 7만 7천 원 요 사이에서 지금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저점이었던 6만 7천 원을 다시 한번 좀 깨고 내려오면서 오늘 6만 5,2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거든요. 좀 이 횡보 구간을 좀 잘 견디고 올라가 줬으면 좋았을 테지만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본전하고는 또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비중도 많으셔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바로 바이오주들이 그렇거든요. 바이오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특별한 이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는 회사들은 전체의 큰 모멘텀을 같이 봤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고 그 코로나가 이제 많이 약해졌을 때 21년도 이렇게부터는 이쪽 종목은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싸다고 사는 주식들이 아닌 거죠. 빠지면 또 한 3년 정도 안 가다가 올라가는데 이거 신약 개발 쪽에 이제 뇌질환이라든지 수면 질환 이쪽도 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SK 바이오팜에 대한 실적이 나오려면 24년도에 대해서 나올까요? 근데 이것도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 바이오가 좋으면 같이 쉽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보세요. 여기서 과거에 SK 바이오팜 26만 갖다 끊임없이 빠지잖아요. 그죠? 지금도 뭔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한 5조 1천억인데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제 1천억 이상을 좀 내야 되니까 아닐까? 1천억 정도 내면 영업이익을 가는데 저는 아직까지 1, 2년 뒤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결단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갖다가 이렇게 계속 빠져가지고 내가 8만 7천 원 왔는데 여기죠. 여기 반등하려고 22년 작년 봄에 반대 사가지고 많이 빠졌으니까 20만 원짜리가 8만 원 와서 엄청 빠진 거잖아요.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바이오주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오주는 그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신약이 어떻게 개발되고 하고, 그래도 전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2020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 세계적인 질병이 이제 전염병 이렇게 불었을 때는 새로운 그 정도의 코로나19보다 더 큰 게 오면 이 고점은 26만 9,500원 쉽게 뚫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코로나 2사가 온다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그때 21년도, 20년도 모멘텀 자체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준 그때 이후는 끝나는 거죠. 전부 다.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5만 원대 빠지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6만 원, 8만 원 내외는 올라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만약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거죠. 지금. 만약 신약이 성공한더라도 5조는 시장에서 거의 한 20% 정도 10% 차지해 시장 점유율 점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중이 높아요. 지금도 50%. 지금이라도 절반 손절해서 이것을 손실 SK 바이오팜 손해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주식. 그러면 지금보다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 사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수십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사상 고점이 나와 있잖아요. 21년도, 22년도. 그 사상 고점에서 앞으로도 3년 뒤에, 5년 뒤에도 실적이 계속 증가된 기업은 사상 고점 다 돌파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지금까지 95년 주식에서 그랬으니까. 그럼 그런 주식이 반타작 나 있으면 그거 사면 되잖아요. 이런 거 팔아서. 그러면 그건 나의 의지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50% 높으니까 절반 매도해서 고성장하는 다른 주식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절반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참 힘드네요 라는 댓글도 지금 남겨주셨는데 네, SK 바이오팜 역시 지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조금 더 가볍게 끌고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렸네요.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동방 박사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지금 어저께 미국장에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괜찮은데 괜찮은 건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 세부 항목 가격 지수가 좀 상승해 버렸어요. 미국 경기는 너무 좋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좀 둔화되면서 괜찮은데 그래야만 긴축을 계속 강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제대로 이제 물가가 둔화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좀 악재로 작용돼 가지고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도 돌파하고 이제 4%대로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미국에 이제 3월 달에 나온 지금 현재 2월 달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 이 2월 달 지표는 이제 인플레이션 확실히 인플레이션 잡았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안정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물가도 확실히 잡혔다. 이제는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시그널은 4월 달 정도에 돼야 3월 달 물가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3월 물가 지수부터는 주택 관련 지표도 좀 가격 지수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작돼 가기 때문에 이제 3월, 4월 아무래도 좀 5월에는 하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확실히 잡혔다는 그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도 좋아지고 그래도 기술주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4% 가면서 물가가 기준금리도 이제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이 기준금리 5%대 뭐 인하도 없이 계속 유지가 이게 되는 어떤 그런 뭐 전망도 하는 위원들도 많죠. 그러면 금리의 고공행진 좀 이어진다. 그러면 쉽게 모멘텀, 이제 상승 모멘텀은 아직 미국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제조업지 PMI가 52.6, 50이 기준으로 50 이하는 침체고 50에는 하락이고, 근데 이제 52.6이 나왔다는 것은 뭐 기저효과가 이제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50.6은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PMI도 56.3인가 서프라이즈죠. 이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이 코로나 뭐 이제 엔데믹 정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된 게도 같이 하니까 나오구나 이렇게 보면 결국은 중국은 경기 회복 쪽으로 확실히 가지 않겠나. 거기에다가 요번에 양해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5% 경제 성장률을 중국이 이제 목표로 잡고 하게 되면 그것을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면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특히 수혜가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우리 이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도체가 우리 수출 중에 가장 큰 반도체가 중국의 수출이 가장 큰데요.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아직도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반도체는 2월에도 수출 한 40% 줄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중국의 경기가 확실히 회복의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 이제 4월, 5월 정도에 반도체도 반전을 할 걸로 보여요. 이제 경기가 가장 빨리 또 실질적으로 반응되는 게 시장에 반응되는 게 반도체 매물을 받는 상결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계속 안 좋았는데요.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를 계속 있었는데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수출 증가율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좋아지면 모멘텀이 상승될 때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면 오히려 중국이 확실산하고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뭐 노랜딩 연착도 없이 그냥 안정적 있다가 내년에부터 확 좋아진다면 주식은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 중국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지금부터 좀 작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 단기성, 해치성 매물이 일단락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이 해치성 자금 또 분위기가 좀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면 장기성 자금도 계속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여건이 코스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제 실적이 1분기가 우리 기업의 대다수 기업 1분기가 실적이 저는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는 것은 지금 투자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실적을 보면서 우상향이 단계로 조금씩 개선된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고 더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코스피가 이렇게 전반적인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이런 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온 또 차익 실현도 하고 그래서 수급이 악화가 좀 당분간 이어질 걸 보이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특히 대다수 안 좋게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코스닥의 실적 어떤 모멘텀은 없다. 오히려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그동안 좋았던 코스닥의 시세도 좋았던 종목들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약화됐습니다. 그 가격 메리트가 약화됐으니까 큰손들이 유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그리고 보여 지금 큰손 차익 매물이 출회가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방박사의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을 보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길게 그리고 큰 그림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은 그래도 쉽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의 꿀팁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